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경고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16일 일본의 교토통신과 NHK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들이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곤 회장에 대한 일본 당국의 수사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본의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과 함께한 신년 모임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곤 전 회장에 대한 구속과 수사 상황이 나에게는 무척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미 아베 총리에게 몇 번이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사법 체계를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민 모두가 외국의 사법 절차에 임할 때 기본적인 변호권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변호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일본 사법당국은 곤 회장을 사실상 강제로 체포하고 수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12시간 이상 신문했습니다. 극적 탈출에 성공한 곤 회장이 해당 사실을 모두 공개하며 세계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나선 이유는 카를로스 곤 회장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곤 회장은 브라질에서 레바논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프랑스, 브라질, 레바논 세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발벗고 나선 더욱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르노 자동차입니다. 곤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된 이유는 닛산과 르노의 합병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자동차 업체인 르노의 최대 주주입니다. 곤 회장은 르노의 부회장이었죠. 프랑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랬듯 오랫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곤 회장은 2018년 처음 체포되었습니다. 곤 회장이 체포된 직후 프랑스 대사가 찾아가 은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닛산이 곤 회장에게 등을 돌리고 있소. 탈출한 곤 전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사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음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말이죠. 마치 영화 같지 않나요? 곤 회장은 그때부터 변호사 선임 등을 포기하고 일본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곤 회장은 왜 프랑스로 가지 않고 레바논을 선택한 것일까요? 기자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죠.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프랑스는 탈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곤 회장은 르노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리 기업법원에 퇴직연금 보조금과 미지급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곤 전 회장이 르노에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총 3천만 유로, 우리 돈 385억 원입니다. 르노 이사회는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최근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졌죠. 그런데 회담이 종료된 지 3시간 만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는데요. 아마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일본의 정치인들을 표본 삼아서 이런 속담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똥 싼 주제에 매화 타령한다.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날뛴다는 뜻인데요. 현재 일본이 이렇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조건을 내걸며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아니죠.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이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이 일본을 서서히 옥죄어 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이 고립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상공회의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정부와 경제기관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으로 특수공익법인입니다. 한국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필두로 73개의 지방상공회의소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이 상공회의소의 영향력이 특히나 막강합니다. 미국 내 상공회의소의 정확한 명칭은 US Chamber of Commerce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미국 상업회의연합회입니다. 이 조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로비단체로 지난해 로비로만 사용한 금액이 800억 원이 넘습니다. 정계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강력한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의 상공회의소들이 최근 한국의 대한상의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집중적으로 교류를 강화해 나갈 분야가 바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로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규제한 분야와 상당히 겹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이 어벤져스급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제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일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올해 8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라 볼 수 있는데요. 인구 900만의 작은 국가이지만 구글, 페이스북, 애플, 삼성 등의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곳. 현재도 주변국들과 전쟁 중임에도 1인당 GDP가 일본보다 160만원 더 높은 5천만원인 나라. 무려 6,000개의 스타트업들이 존재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강력한 하이테크 보유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2달 전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이후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역이 급속도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 응용기기, 계측 제어 분석기 등 첨단 장비들입니다. 일본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꼽히고 있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와 한국생산기술원이 소재 부품 및 장비 분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진정한 핵심이죠. 와이즈만 연구소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곳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뻘짓이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맞지만 한국이 일본에 잼만 5천만 대나 알리고 결정적인 카운터 어퍼컷을 아직 선물해주지 못한 상황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기가 막힌 콜라보를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글로벌 대표 화학 소재 기업인 독일의 바스프, 미국의 다우, 프랑스의 아케마와 한국 기업들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고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업무 협력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포토 레지스트 등의 반도체 소재를 포함해 5G 장비, 전기차, 수소차 소재 등의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 및 첨단 기술 확보 등의 강도 높은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 SK, LG를 필두로 일본산 소재 제품들을 비슷의 속도로 국산화에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프랑스, 독일의 대표 화학 소재 기업들까지 합세하여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의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 아사히 등 다수의 일본 언론들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극적으로 일본을 빠져나와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관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곤 전 회장의 구려화 신문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아베 총리에게 몇 번이나 전했다며 일본 정부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 전원이 외국의 사법 절차에 임할 때 기본적인 변호권이 존중되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뤄지길 바란다. 변호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라고 말해 일본 정부에게 변호권 보장 원칙을 강조하며 곤 전 회장에 대한 일본 당국의 수사와 관련해 일본의 사법 체계를 문제 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브라질에서 레바논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프랑스, 브라질, 레바논 3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프랑스 대통령까지 곤 전 회장을 두둔하고 나서게 된 결정적 원인이 프랑스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인 르노의 최대 주주이기도 해 프랑스 정부는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법당국은 사실상 곤 전 회장을 강제로 체포했고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12시간 이상 신문하며 사법체계의 후진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곤 전 회장은 일본을 빠져나온 후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일본에서 재판받고 싶었지만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았다. 변호권이 보장된 국가의 법원이라면 기꺼이 나가겠다고 말해 일본의 사법부와 달리 공정하기만 하다면 그 어디에서든지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 일본의 법체계를 비판하는 논평이 퍼지자 일본 정부는 크게 곤혹을 치렀습니다. 게다가 점점 곤 전 회장의 발언에 힘이 실리자 참지 못한 일본 정부는 또 하나의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곤 전 회장의 일본 수사 및 사법제도를 비판한 것에 맞선 지난 9일 기자회견장에서 모리마 사코 일본 법상은 곤 전 회장에게 결백하다면 무죄를 증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전 세계 많은 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와 오히려 곤 전 회장의 발언에 힘이 더 실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죄를 기소한 일본 검찰이 그가 유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법률적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리 법상의 발언은 검사의 유죄 증명 책임이 아닌 피고인의 무죄 증명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안 그래도 곤 전 회장의 발언 중 유죄 추정의 원칙이 만연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는데 변호사 자격까지 보유한 일본 법상이 곤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황한 모리 법상은 주장을 증명으로 잘못 말했다며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분을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로 정정했지만 이미 최초의 발언과 너무 거리가 먼 언행이고 주장과 증명은 일본어로도 전혀 헷갈릴 만한 소지가 없는 부분이라는 비판이 나와 전 세계의 곤 전 회장이 일본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말에 많은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일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일로 점차 커지며 그간 굶어있던 일본 사법체계에 대해 전 세계가 일본을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등판으로 전 세계에 더욱더 이 사건이 알려졌으며 곤 전 회장의 추가 증언들이 나온다면 일본에게 하나 득이 될 게 없는 가운데 추후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국제뉴스에서 프랑스의 실업률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8.1%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고와 고용 유연화, 법인세 인하와 부유세 거부, 연금 개혁 등을 밀어붙이면서 격렬한 시위가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밀어붙이던 개혁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마크롱이 힘을 좀 얻을 것 같네요. 그러나 오늘은 마크롱 대통령과 개혁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사를 보고 일본인들이 프랑스는 왜 힘들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게 데모를 저렇게 격렬하게 하지? 라는 야후 재팬의 최근 댓글들을 보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정말 프랑스의 격렬한 시위를 보면 한국인들은 그 시위의 발단과 전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댓글을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비아냥거리는 정도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시위를 할까 하는 고민보다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비난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본인 지식인층에서는 시위를 하지 않는 일본인,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인,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일본인 이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일본인은 시민혁명이라는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역사적으로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이런 지적부터 시작해서 일본인은 자신의 권리에 무관심한 것이 문제다. 라는 지적들이 칼럼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1867년 10월 14일 에도 시대에 바쿠후의 제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일왕에게 국가 통치권을 반환한 대정 봉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일본인들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 중앙 집권적 근대 국가로 나아갔기 때문에 일본 역사는 단 한 번의 시민혁명도 없이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일본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민주화 운동 등으로 국민들이 뜻을 세우고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은 시끄럽다, 싸우고 있다, 화합을 못한다 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대회 때 붉은 악마 응원으로 도로를 덮으면서 하나가 된 응원을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구체제에 대한 반발과 프랑스 국민들의 사회개혁 의지가 바탕이 된 것이기에 최근의 시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인종, 종교, 경제력, 역사관 등의 다양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충돌한 사람들이 각각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고 경론을 벌이면서 때론 싸우며 끈질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교통편이 끊어지는 등의 많은 사회적 불편이 있어도 시민들은 인내하면서 대타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일본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보니 일본은 잘라파고스가 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 지식인들은 현재 아베 정권의 정치는 수십 번 시민혁명으로 비판받고 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무관심으로 비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야후 재팬에 일본인은 왜 시위를 하지 않는가 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칼럼과 의견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시대착오적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우길기 응원단 같은 대형 사고까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은 평화의 나라이다.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다. 등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참 앞이 안 보이는 일본입니다. 이번 영상